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월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벌써 3,0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대한민국 해외에서 이 방송 많은 분들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요,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 키워주는데 다루지 않아야 한다. 아니, 그래도 따질 것은 확실히 따져야 한다. 누구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이낙연 이야기입니다. 광주에서 오늘 이재명과 윤석열이 동시에 청산돼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자, 언론 기다렸다는 듯이 막 받아쓰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썸네일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누구하고 이야기 다룰 것이냐?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있는 역전의 용사 4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죠? 참 한심해서 그냥 좀 이따 한마디로 또 끝내려고 그럽니다. 예, 오늘 100마디 해주십시오. 100마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기자 오늘 취재한 내용 가지고 좀 얘기 나누고요. 네. 그리고 정치학 박사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를 꿈꾸고 있는 예. 김종욱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꿈꾸는 김종욱입니다. 예, 꿈꾸는 김종욱의 탄탄TV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 나왔는데 조회수가 무려 10만 회가 아니고 10만 회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야, 초대 노사모 출신 명필 깜짝 놀랐습니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황영필 선생하고 저하고는 또 같은 본에 같은 파에 동갑에 뭐 그렇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이 역전 용사 분위기로 보면 다 좋은데 그 양복 재킷만 안 입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양복이 우리 조국 대표가 저한테 물려주신 옷이라서. 우와. 네. 조국 진짜요? 대표가 네, 입으시던 옷인데 몸이 비슷합니까? 제가 키가 약간 커서 예. 당신한테 약간 크시다고 입으라고 하셔서 이제 이제 수감 되시기 전이니까 네. 그 히어로의 유니폼을 물려 입는 그 동생이 된 심정으로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들꽃님께서는 벌써 슈퍼챗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경환 대표를 응원한다고요? 이런 분도 계시군요. 오늘 이름도 생각 갑자기 안 납니다. 그 유명한 명태균의 부인이 페이스북에 제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거의 사기꾼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마 이 방송 이성은 씨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대표의 지금 변호사도 함께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거기에도 꼭 한마디 해줄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가 아니고 100마디를 좀 이렇게 던져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원하게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들꽃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북하고 불편하더라도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을 위해서도 강행됐습니다. 입법 권력을 악용한 방탄은 전례 없이 다양하고 집요하게 이어지며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우려를 심화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김종욱 박사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명 들으라, 민주당 지지자 들으라, 또는 야권 지지자 들으라, 아니면 호남 사람들 들으라, 아니면 윤석열과 국힘 지지자들이 들으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이재명 들으란 얘기죠. 이재명 들어라.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만 안 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낙연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던 총리라고 한다면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만 아니면 윤석열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 생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중간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만나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유일한 발언 내용은 뭐냐면 이재명은 안 돼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지금 이낙연 씨 그 글 별로 읽고 싶어서 읽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안 봤습니다만, 어떻게 예를 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본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틈을 빼기 위해서 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호남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또 15일 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누구야 그 전환기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광주 가가지고 집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토요일이죠. 예. 예. 아니 그런 상황이면 그들을 막는 싸움을 해야죠. 그런 막는 싸움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야권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닫혀있는 공간 하나 열겠다라고 예를 들면 모든 것에 상처를 내고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언론에서 받아주지만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우리가 이낙연을 비판하는 순간 이낙연 이슈가 커질 텐데 네. 혹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엄청나게 언론에서 띄울 텐데 사실 오늘 무슨 날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한 날이에요. 오늘 콘텐츠가 상당히 제법 있거든요. 네, 예. 그 기사가 지금 완전히 묻혀버리고 있어요. 당장 지금 보면은 이재명 퇴진을 요구하는 기사로 동반 퇴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기사가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번 대선 자체 프레임이 윤석열 퇴진과 동시에 윤석열 잔당 내란 퇴진과 이재명 이런 식으로 구도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초반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타격하고 도대체 이낙연이 여태까지 그 민주당이 산 일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밀려나고 과거처럼 저걸로 언론 플레이 당할 수밖에 없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댓글로 좀 의견 주십시오. 이 이낙연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뭔가 초기에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면 다룰수록 더 커져버리니까 폐에 말려든다.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김혜경님, 진또배기님, 남궁현님, 그다음에 클루시아님, 나무아채님, 그리고 EJK님 뭐 다 비판 일색이에요. 지금 뭐 전남에서 오히려 다 버렸는데 왜 지금 나와서 하느냐 이야기부터 패스하라. 개무지가 답입니다. 그리고 김한길 생각나네요. 대충만 해요. 이낙연 관심도 없어요. 언론에서 방송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관심 끄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지금 이 기회에 확실하게 뭔가 밟아줘야 된다.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또 글도 올리고 계신데 황채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뭐 다뤄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네. 한데요. 지금 저희 얘기는 뭐냐면 반이재명 세력 다 모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이재명 세력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가 중추적 역할을 해서 뭐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반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면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국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힘에서 자기한테 줄 일은 없고 자기 그 안에서 뭔가라도 쇼부라도 좀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끝나긴 끝난 사람이죠. 광주에 나가서 13.84% 얻었으니까 끝나긴 끝난 사람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정치권에서 정말 매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뭐 우리 대표님 처음 소개하셨지만 저는 노무현한테 정치를 배운 사람이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때 대선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이인재 때문이거든요. 네. 이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경선에 불복해서 이쪽 당에 우리 당에 와가지고 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선을 마치고 나면 승복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이낙연이 제가 그 울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니까요. 경선 끝나고 나서 울산에 한번 와서 그 지지자들을 모았어요. 제 후배가 거기 지지자
모임에 이제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그 양반 뭐라고 하디 하니까 뭐 억울하다 그러고 뭐 이제 화를 되게 내더라. 아니 근데 어쨌든 경선이 끝났으면 그러면 이재명이 후보가 됐으니까 좀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하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대뜸한 게 그게 사람이가 당의 네. 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이재명 도란 얘기도 안 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런 사람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정신하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라서 이 정치하면 안 되는 분이다. 좀 그렇게 확고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양반이 숟가락 들고 슬금슬금 오는 거 보니까 적금이 만기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적금 만기가 다 됐다. 예. 그런데요, 홍준표 씨가 그랬잖아요. 장에 있으면 장돌뱅이 간다고. 장에 있으면 장돌뱅이만 모여야지 소매치기까지 오면은 장 엉망됩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아니 3년 전에도 저러다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의 어떤 네거티브 대선전을 만들었잖아요. 배지를 달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배지를 달아야 됩니다. 이거 전략 다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가 국힘이나 보수에서 배워야 됩니다. 한동훈 씨가 언더 73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이하고 같이 한번 싸워보려고 언더 8호가 돼야지 언더 73은 너무 노쇠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3명인 쪼가리당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 안 해도 된다. 우리하고 싸우면 제 값만 높여준다. 그리고 저게 당대표도 아니고 저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왜 나서냐. 오늘까지만 딱 하고요. 네. 무시해버립시다. 자, 무시해버립시다. 이제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낙연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대선 출마다. 자, 만약 대선 출마가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냐, 국힘을 지지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지난번 그 상황에서도 안 했는데 지금 예. 와서 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어디에다 광을 팔아야지 제일 잘 팔 수 그렇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러면 거라고 국힘 봅니다. 쪽이다. 뭐 국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 박사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요. 뭐 제가 볼 땐 대선 출마하고 싶지만 출마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 이제 쪽으로 문제는 혹시 국힘에서 초대하면 국힘 후보로도 국힘이 가보겠다. 바보입니까? 국힘이 바보가 아니면 아마- 이낙연 예. 후보로 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윤석열 지난번처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부역하는 행위를 할 거다. 그 부역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 제가 볼 땐 이 오판 자체가 제가 볼 땐 본인의 아주 비참한 말로를 보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상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 선거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랑 붙어 먹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또 시도할 것이고 이준석은 또 한동훈이랑 지금 뭐 붙어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네. 한동훈, 이준석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눈치 보면서 그쪽과 결탁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도구만 금두급에 갖고요. 금두급에 가지고 네. 이거 순금 금두급이다 하는 겁니다. 호남에서도 16%밖에 못 얻었는데 네. 저거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요. 종잣돈 모자라 가지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종잣돈 모자라서 바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팔 것도 없습니다. 팔 것도 없다. 뭘 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해도 이재명 쪽 또는 이재명 지지자 민주당에서는 과감하게 배척 절대로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고민정, 김경수, 임종석 예.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오늘도 보니까 그 과거에 MBC 떨거지 의원들이 있어요. 저 뭐야 여의도에서 영등포에서 나왔던 선수 누구야? 예, 예. 엄청나게 세를 모으고 또 그 호남 지역의 전형직 뭐 정치인 뭐 유명 인사 모여가지고 이낙연 신경민 뭐 쪽으로 이렇게. 신경민으로부터 쭉 그 지금 뭐 네트워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네. 요거 가지고 지분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 저 구속 당시에 결국 자기들한테 뭐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결국 자기 어떤 세력을 인정 못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그쪽으로 가가지고 결탁해서 대선 전에 분탕질 치고 의미 있는 득표수 가지고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자, 미라님께서는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지난 대선 때 말아먹어 놓고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와 또 초치고 있네요. 느낌이 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평론가로서 해설 한번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할지 국힘을 지지할지 알 수 없다. 저 세력은 민주 세력인지 반민주 세력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다. 아마 마지막에 국힘 쪽으로 갔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차리고 똘똘 뭉쳐서 저 세력이 없더라도 대선 가조에 전혀 문제 없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정신 차리고 만들어 가야 한다. 계속 진행 상황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들꽃님께서는 이낙연 어르신 정말 사람입니까? 개엄나고 국민들 추운 벌판에서 탄핵 외칠 때 당신들이 뭘 했습니까? 양심이 있나요? 내란당으로 가세요.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절대 다수의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 더 키워줄 필요 없고. 잠깐 한마디만 더 할까요? 이 도박판 고스톱판에 가잖아요. 제일 최장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돈 조금 거 다 잃어버리고요. 집에 안 가고 옆에 있으면서 똥 먹어, 비 먹어 하다가 담배값 받아가려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초라해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똥 먹다 싸면요. 주먹을 한 방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리에 광주에서 하는 행사에 함께 앉아 있는 이제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을 보고는 참 제가 이제 할 말을 좀 잃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연유에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하지는 않겠는데요. 참 볼성사납다. 이 정도의 평가로도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판께서 그러면 국힘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0.1%라도 결과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면 무슨 호남 정신이냐고요. 무슨 민주당 정신이냐. 무슨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냐. 이런 거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주는 장면이다. 인간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마은혁 이야기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합의됐다는 게 이제 공문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지금 합의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대식 의원이 하는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공문을 보낸 것은 맞고 그것을 뭐 합의해서 했다는 것보다도 그 의원들을 이렇게 선임하겠다 이 정도로만 합의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은혁 후보자를 이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해줬다? 그것은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예. 합의해 줬다는 부분, 그거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이건 뭐 30년 동안 취재하고 있는 기자한테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청문위원까지 다이가 도장을 찍어서 이걸 국회의장 명의로 보냈어. 근데 나 합의한 적이 없다. 이게 그 좀 이 서류를 좀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 재판 여기 있네요. 마은혁 등 선출에 관한 청문회 위원 선임 통보. 그러니까 3명을 선임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고 우리 이런 위원들을 보내니 함께 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저기 김대식을 포함해서 방금 저 얘기를 짓거렸던 김대식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니 이거를 선출에 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취지로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국힘당 대표 직인까지 찍혀 있어요. 국민의힘 대표.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절차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합의에 따라서 자기들 명의 공문서 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이게 합의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계약서가 무효인 거죠. 그리고 이 저들의 선임 통보에 따라서 청문회가 이루어졌고 청문회 결과 국회에서 통과됐으니 이후에도 합의 절차를 재차 3차에 걸쳐서 받아낸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확고한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런데 네네. 저게 이제 합의가 안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저걸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아니 합의에 응하지 저거는 않은 의사가 서류일 있다면. 뿐이고 혹시라도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 이런 사람이 나가기로 했다는 공문이고 우리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최영두 재판관이요. 촌철살인을 딱 합니다. 다른 또 공문에 하나 더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보여주면서 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같이 직인이 찍혀져 있는데 합의했다는 그럼 이 직인은 왜 찍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뭐라냐면은 그거는 앞에 그 원내대표님과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한 거고 이 다시 원내대표 바뀌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서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바뀌면 따로 민주당 되고 국민의힘은 당대표 바뀌면 국민의 짐이 됩니까?
무슨 그런 엉터리 논리가 있습니까? 자, 최고위원님 네. 공문을 보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하려고 하는데 아, 나 그거 합의한 거 아니야. 임명하지 마. 네. 자, 그런 상황이 이제 국회에서 벌어졌다. 예. 그 당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그럼요. 우리 박관청 고모님 아까 고스톱이 때 갖고 말씀 잘하셨는데 낙장불입이라는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장 다 찍어놓고 서명 다 해놓고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국가 간에 조약을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럼 그전 정부에서 비준한 것은 다 무효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무슨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자기들도 논리가 꼬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국힘이 저렇게 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상목이 자, 저걸 알고 있는데도 저렇게 최상목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김종국 봐서 최상목이 저 공문 못 본 거예요. 봤어요. 봤는데 저렇게 한다고요? 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은 제가 볼 때 거의 장난수를 둔 거예요. 셋을 다 해줄 수는 없어. 3명을 다 해주는 순간 자기의 예를 들어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꼼수를 낸 게 2명만 해주고 하나만 해주고 하나는 안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말이 맞다면 저 추경호 출당시켜야죠. 추경호가 사기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그 사람도 나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권성동 말 안 듣고 추경호가 발송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추경호가 사기친 거잖아요. 그럼 추경호 숙당시켜야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추경호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 보면 그거 진짜 거의 개소리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될 때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3명 중에서 2명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요. 임명이 됐는데 그 두 사람이 추가적으로 합의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같은 서류, 같은 절차를 통해서 올라온 나머지 2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인정한 근거가 뭐고 그럼 우리 마은혁 예.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합의를 해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됐다고 볼 거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왜냐하면 황명필은 원래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당신은 전체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전체주의 세력이야. 그래서 내가 합의 안 했다면 그냥 끝이야. 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절차적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야죠. 그렇지.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기들이 걸러내든가 했었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논리대로 자기들이 좀 그 논리가 그래도 말이 되려고 하면 아 우리 합의 안 해줬는데 이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3명 다 나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저 내용을 공개를 했다. 저 국회의장이 공개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 공문을. 저거는 국회의장이 보내면서 이미 예. 오픈이 된 상태였죠. 예, 예. 지금까지. 오늘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저게 저 서류면 사실 그냥 이게 논쟁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인체조로 이제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러기 위한 절차를 밟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도 절차를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면 한 번 정도 변론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일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지금 그래서 오늘 끝났죠.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찬대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피청구인 측에서 아이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린 다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났어. 증거 자료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절차 다 밟아줬으니까 당신들 가만히 있어. 내가 조만간 우리가 예를 들면 다 모여서 평의해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 이미 그건 그냥 평의는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고 내부적으로 다 합의가 된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서를 봐. 이 문서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있어? 왜냐면 이거 김영두 헌법재판관인가요? 예, 예. 그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아니 3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2명만 했는데 2명은 여야 합의가 됐고 1명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해요. 그게 하다가 그래 알았다. 그럼 니네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알았어. 갖고 와봐 또 니네들. 다 줬잖아. 증거 갖고 와봐. 근데 증거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장이 국회 측에서 이거 냈잖아. 이걸 보면 끝나는 거라. 그때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문서는 냈지만 마음속으로 합의는 안 해줬어. 이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까지 알아요? 우리가 지들 마음까지 알면서 당시 이걸 물어봤던 게 해결해야 어떻게 돼요? 하면 합의된 거를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제 이게 발언이 있는데 바로 권성동이가 하는 발언인데 오늘 이걸 좀 줄여볼래도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뒤 말이 하도 안 맞아서 좀 길긴 한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닙니까? 권성동 발언 들으면서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시면 지금 우리 11,000명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3,500명인데 지금 좋아요 좀 한 2,000명쯤 눌러서 한 5,000명 넘기면서 가보는데요. 뭐 듣기도 싫으실 건데 조금 깁니다만 권성동 얼마나 황당무계한 논리로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둘째, 인과관계상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탄핵 소추 자체가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권한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넷째, 한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종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다섯째, 문영배 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해설 간단히 해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말을 하는 속도를 좀 한 1.1배속으로 높여가지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좀 줄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와 지금 좋아요 한 4,600분 됐습니다. 한 1,600명 늘었는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안 누르시면 좀 누르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강릉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말하는 거 보니까 강릉 사람들은 짜증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에 정말 출마할 때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독립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규칙을 정해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거를 국회의원 1명 또는 국힘의 원내대표가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는 저게 저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나라는 질문이 바로 저는 들거든요. 저분 요즘 컨셉을 보면요. 예. 우리가 강릉 앞바다에서 보면 아 시원하고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강릉에 왜 이리 바다가 많아? 사막이 많아야지 1위 12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양반 눈에 뭐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며칠 안 했으면 뜨는 그 보름달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럴 거예요. 달이 왜 이리 둥글고 커 하고 시비 걸 뿐입니다. 이게 모든 걸 시비로 보는 거예요. 시비 끌면 찾는 건데 저는 저 양반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율사 출신이었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한번 시비 거는 거 보세요. 시비는 있지 않습니까? 논쟁을 제기해갖고 서로 찬반이 엇갈려야 시비거든요. 이건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뭐 좌파 세력 무조건 그 컨셉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 정부의 강요들 보면요. 딱 하나가 생각나요. 그냥 아는 체 하다가 목 잘라 죽는 것보다 바보와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오래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딱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면 몰수한 것 같아요. 일단 네 말씀하시죠. 댓글 이제 보내주신 분이 그냥 강릉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아니요, 강릉도 가야죠. 가야 되는 가야죠. 건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강릉 출신 국회의원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이고요. 자 저렇게 하면 국힘의 표를 이렇게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은 돼요? 일단은 지금 뭐 분위기상 저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예.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저지를 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헌재에서 이제 형사 소송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헌법 위반 쪽으로 다시 이제 주문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 자기가 했던 박근혜 때 자기가 소추위원으로서 자기가 했던 거를 이번 국회가 똑같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깃장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중요한 건 저걸 가지고 내란 선동에 복무하고 있는 대부분 기레기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저게 뭐 중요한 논쟁거리인 것처럼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안 그래도 지금 제2의 폭동을 헌재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이니까 다소간에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추가 변론기일을 통해서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결심을 했고,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내일 중으로 내일이 이제 7차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마 재판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릉 이야기 나오니까 야, 강릉에 계신 분이 글 올렸습니다. 오빠가 강릉 사는데 미치겠대요. 강릉 시민들도 권성동 싫어해요. 여러분, 강릉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경포대 너무 좋고요. 아, 좋아요. 신사임당과 율곡의 홍보장이지 않습니까? 자, 강릉은 우리가 늘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야 되는 유명한 관광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오늘 그 얘기했었잖아요. 공소장 우리는 그거 다 예를 들면 증거로 활용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형사소송법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면 당신들이 헌법의 가치를 갖다가 예를 들면 부정했는지 반환법인지 따져야 되는데 당신들 변호인들 다 입회해가지고 다 그 내용도 다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 활용하겠어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지금 권성동이 하는 얘기 핵심적인 내용들, 국민의힘이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헌재를 공격을 해서 헌재의 결정을 갖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그런다고 헌재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헌재가 부당한 파면을 했어라고 얘기하면서 2달 동안 대선 과정에 써먹고 대선에서 지더라도 그 이후에 써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윤석열을 제물로 지금 바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봐도 아니 마은혁 재판관이 원래 먼저 여야가 합의된 거잖아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먼저 합의가 됐으니까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150명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이고 부총리 직무대행이에요. 자기의 위치가는 뭐냐면 국무총리고 예를 들면 저기 그 부총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직무에 관련해서 권한대행에 썼으니까 150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는 얘기 구인 체제를 왜 만드냐고? 아니 헌법에 구인 체제 만들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당연히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헌법 파괴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알면서도 어깃장 놓는 거니까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아직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직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직무대행이에요. 그렇지. 그럼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아니 이 사람은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렇게 논리로 따지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3명인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도 사실 네. 대통령이고 한덕수도 최상목이도 대행인데 대통령 지위야. 그럼 3명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사실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그런 좀 답답함을 느끼실 건데, 이 율사 출신들의 이제 행태를 보면서 이 권성동이 지금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 법조문에 담긴 그 법을 만든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탄핵 계엄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탄핵 국민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조선 의원들 모아서 뭐를 했냐면, 이 헌법재판 심의에 있어서 절차적 이제 모순점을 찾는 그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권성동이 거기 가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찾아내야 된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내란하고 계엄하고 해서 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법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하는 것들을 찾는 거를 보는 국민들이 아니 이건 상식에 입각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응급실에 가서 손 비어갖고 후시딘 바르면 되는데 응급실에 와서 나 먼저 해달라고, 여기 심장마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런 태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나경원 빠로는 지금 6년이 됐는데 왜 지금 재판 안 하고 있어? 근데 남 먼저 해달라는 말 안 합니다. 예. 보세요. 피가 철철 흘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아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법을 전공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이. 소매치기, 법칙이 그렇게 불러요. 법칙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고 12,000분이 지금 방송 들어와 보고 계신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 김영두 재판관이 있죠. 네. 이분은 정치적인 성향이 중도 보수 중도이죠. 자,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분이 자, 국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직접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 내용 듣고 요거 싹 닦고 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명태균 이야기 들어갈 텐데요. 자, 김영두 재판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이에요.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그 의장한테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낸 대회 공문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인사청문위원을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 그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이 합의해서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달라고 한 것. 헌법재판소가 내일 아침 9시 문 열자마자 바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하긴 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좀 물어봤던 게 있어요. 예. 피청구인 측에다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6조를 잘 아시죠? 그러니까 권한쟁의 청구와 관련해서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내용 아시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알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알았으면 만약에 결정 나면 그냥 따르면 끝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도매금으로 조국혁신당 황명필 그리고 스픽서 정계환, 고발뉴스 이상호, 요즘은 박한천도 이상한 사람이 됐더라. 저 좌파에 완전 빠졌더라. 김정은 원래 좌파야. 이렇게 하면서 도매금으로요. 똑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요즘 참 심히 불편한데 그제 제가 대구 갔어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쭉 듣고는 안타까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동대구에서 지금 한 5만 명 모여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나라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저하고 잘 알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정말로 한번 마이크 잡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서 홍준표는 또 안 나와서 막 지금 막 십자파를 맞고 있고 부인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구 기반으로 어쨌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저가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평론가들이 정말로 편파적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데 대구 계신 도민 여러분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김 박사 요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죠. 이게 지금 바깥에서 그냥 기계적 균형이란 이름으로 똑같이 균형이란 이름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세요?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내란이 성공했으면 14명은 죽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 내란을 지키려고 갔던 국회 앞에 있는 사람들은 폭도로 몰려가지고 소요죄에 다 빠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배에 끌려가가지고 그렇죠. 제거되고 수거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받고 어떤 사람은 체포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막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동일한 사건,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세상을 바라본다면 난 그런 사람하고 대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 불가피라는 게 그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오늘 저 오세훈 시장도 제가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 했는데 오세훈 시장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그거 저기 9억을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 중증 외상센터 교육에 관련된 것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잘랐다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 안 돼가지고 살렸더니만 기재부에서 잘라가지고 민주당에서 살렸더니만 그걸 다시 너네가 합의를 안 해줘갖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오세훈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봐라. 민주당이 이 예산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불가피하게 탄핵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산 자르는 게 무슨 탄핵하고 저 비상계엄과 관련 있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약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어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때 이거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도매거로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를테면 지금 오늘 아침 CBS에서 김현정 앵커가 한 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쿠데타와 이재명의 정치 퇴진을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망언을 씹으렸냐면 윤석열 헌재 재판 지연하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재명도 역시 재판 지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요. 저는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망언 중에서 김현정 오늘 앵커가 한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요. 동질로 가서는 안 되는 프레임이죠.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심지어 대선 프레임이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초반에 깨야 된다. 이거는 절대 윤석열의 쿠데타와 이재명이 검찰에 의해서 테러적 기소를 통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동질이 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절대 구분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종국 좌파께서 한 말씀 하시죠. 왜 그러세요? 종국 좌파께서 한 말씀 아니, 하시죠. 예. 저는 제가 저를 갖다가 여태까지 자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아니 저기 한동훈도 빨갱인데요. 아니 왜냐면 저는 생긴 거 보면 보수래요. 아니 제가 우리 아버님은 이북 오도민이고 제가 초등학교는 경남 진주에서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군생활 경찰생활한 저를 자파라고 오늘 대단히 영광스러워. 그런 식으로 예, 대단히 설명하면서 그들의 논리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아니, 없다고 생각해요. 영광스러운. 그런데 그냥 예. 그렇게 무시하면 되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정계원 대표 같은 분이 사실은 제대로 된 합리적 보수야. 예. 그리고 저도 사실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옛날에 진중권이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했다가 웃음 산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국법의 준엄함을 알고 그다음 국역을 다하고 민족을 우선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 보수야. 김구 선생이라든가 독립운동 펼쳤던 우리 광복군 선배들도 다 보수야. 근데 보수가 아닌 자들이 보수를 참칭하면서 극우라고 불러도 안 돼요. 쟤들은 사실은 극우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극자가 되는 거야.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보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그냥 여정이 과외치듯이 그냥 입에 나온 대로 보수 진보를 갖다가 무식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의 최대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법치주의입니다. 기존법을 준수하고 기존법을 무조건 따르는 쪽은 보수라 그러고 이 기존법을 바꾸고 혁파하는 걸 원래 진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세력입니까? 예. 스스로들이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수는 말입니다. 보수의 최고 가치는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정치학교 가서나 정치학 전공하실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자원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은 상식과 교범의 문제를 따지는 건데. 그 따지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상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밖으로 다 퇴출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그러니까 난 대안적으로 예. 태극기를 가지고 저들이 전 폭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예, 예. 극우라고 안 하고 폭도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요즘 민주당 의원들 보면 태극기 달고 나와.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네. 것을 선점해야 돼. 지금 빼앗긴 거 가져와야 돼. 마찬가지로 저는 어느 순간은 이제 민주당도 사실 대선 이후에는 우리나라 정치판 지형이 달라져야 된다. 사실 국임당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민주당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면 보수 쪽에 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최상은 차트 장마당님 새 차장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 개인적으로 저도 참 보수인데 이재명 지지합니다. 고도님께서는 경남에서 19대째 살고 있지만 나는 우파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지금 막 이렇게 격앙되게 서로 감정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쪽에서 욕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것.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논리부장하면서 공격하니까 공격받을 때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좌파인데요. 예. 좌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비상계엄의 요건이라 비상계엄을 얘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니네들 왜 마음대로 탄핵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헌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이고 그 탄핵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라고 헌재가 결정을 해줬어요. 예.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더라 지들 마음대로.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 헌법에다가 야당은요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야당이 갈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가지고 오게 되면 헌법에 따라서 야당은 야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심의해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권한을 갖다 행사한 걸 가지고 야 니네들 왜 있다고 야 나라를 왜 말아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는 얘기예요 그럼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아니, 얘기예요. 우리 정기환 대표께서 지금 이번에 대구 내려갔다가 자기도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빨갱이라고 공격받으니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좀만 더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나는 그냥 저널리스트라고 늘 생각을 하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법치주의에 대한 태도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저도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보수 진보는 국가관 그리고 국가관보다 약간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어떤 그 진보적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진보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극기 달고 다니듯이 나는 국법, 민족 그리고 법치 이런 거 중시해. 그럼 나도 보수적인 사람이야. 라며 이재명을 지지한다. 라고 카밍아웃 하는 자연스러운 바탕이 필요하다니까요. 너 보수 아니야. 너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친일이잖아. 너 그리고 국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 구테타 내란 사범 지지하잖아. 어떻게 그러면서 네가 보수야? 너는 그냥 폭도야. 라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자, 상식과 속도 논리로 내면서 가야 하려고 됩니다. 하는 예, 속도 이제 내면서 그런 가시다 건데 말씀하세요. 예. 뭐 제가 대표님한테 위안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촛불 집회를 하고 광화문을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목사님이 올라가서 막 쌍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쌍욕이 보면 조선일보 이 빨갱이 새끼들 아, 채널A 그러니까 이게 집회 숫자를 3만 명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는 훨씬 많은데 조선일보를 빨갱이라고 한다. 그리고 채널A 채널에도 빨갱이 빨갱이다. 그다음에 한동훈 빨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대표님은 뭐 아니 제가 딱 1분만 시간을 네. 드릴게요. 자꾸 저 뭐 종북 좌파 그러는데요.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홍정화 씨 말 들어보면 딱 정확하게 나타나요. 매일 그렇게 정치인을 그렇게 고문하고 가두는 곳 어디? 평양. 매일 그런 일을 하는 곳 어디? 북한 보이고. 매일 그런 걸 시키는 놈 누구? 김정은. 요번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걸 시킨 사람은 누구? 윤석열. 예, 그러면 누가 종북입니까? 예, 비슷하게 닮았다고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 보면 종북 우파라는 말은 성립이 가능해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 우파야. 예. 그거 오히려 뭐죠?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그 유교주의적 가부장 제도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우파적인 정치 요소거든요. 따라서 종북 우파는 있을 수 있지만 종북 좌파는 저 폭도 빨갱이들이 만들어낸 워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우리가 자체가. 이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반대, 핵에 대해서 반대, 네. 북한 인권 문제 반대. 이번에 우크라이나 파병해갖고 자국에 있는 그 청년들을 정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 연민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북 주사파냐고 우리가.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뿐만 아니고 다 비슷한 일반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매우 싫어하는 좌파예요. 아 매우까지. 아 저는 북한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북한을 사람이에요. 연구했죠. 근데 저는 북한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작동의 원리는 알겠습니다만 거긴 감시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체제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예를 들면 헌법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좌파 북한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이제 속도를 내서 가야 되겠습니다. 명태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취재한 내용도 많은데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명치가 여론조사 자료를 가지고 아크로비스타 가서 계속 윤석열 김건희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언했다는 김모 씨가 이제 제가 초기에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요즘 통화가 되지 않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많이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보고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한겨레 신문이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니까 돈을 안 줬다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 걸린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교수님 계시죠? 예, H모 교수. 아니 함성덕 교수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함성덕 교수가 예, 함 계시고, H 교수. 함 H 교수. 한모 성득 교수. 자 그래서 이제 함성덕 교수가 이제 등장하는데 뭐 당신은 거기에서 직접 세 사람 네 사람 앉은 적이 없다. 제가 오늘 전화 통화를 한참 했는데요. 어찌됐든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오늘 단독 보도를 한 것은 실제 단독인지 아니면 우리가 추정하는 것을 확인한 수준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정리한 것인지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지금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규정을 하고
당사자들 간에 이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글쎄요. 오늘 뭐 워낙 사실 우리 전 대표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박사급으로 취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전 대표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패널 입장이 돼서. 예, 그렇죠. 아니 그럼 사회를 보십시오. 네, 사회를 보시고. 아니 제일 전문가야 사실. 그렇죠. 그 아니 좀 말씀을 하실 게 없습니까? 아니 저는 한겨레 단독이란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 예. 다 저는 나왔던 정기환 얘기인데. 대표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독이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알았던 그러니까. 내용인 건데 그리고 약간 당황스러운 단독이라고 그래서 누가 그래도 단독인가. 이제 한겨레 입장에서는 단독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이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가져갔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 내란과 결부돼서 내란의 트리거가 됐던 소위 명태균 수사에 대한 내용들 자체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그 내용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은 아주 옛날 얘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옛날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거기서 얘기인 거고. 그때 가고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뭐 어느 호텔에 묵었고 다 나온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네. 뭐 한겨레 신문 어쨌든 열심히 배경을 좀 취재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아니 이제 지금은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로 가서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가 이제 폭로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명태균이 준비하고 있다.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은 검찰에서 발표하든 발표하지 않든 지금 황금폰이 이제 포렌식 이번 주에 끝이 나잖아요. 나와서 이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형식적으로 이제 공익 제보라는 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해버릴 것이냐. 그래서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김건희 문제는 무조건 치고 나간다, 건드린다라는 게 확고부동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 김건희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당사자의 주장은 이제 조금 다르죠. 함 교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좀 만난 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두 사람을 만나보니 명태균과 만나지 마라, 또는 함 교수를 좀 배제시켜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명으로 밝히기는 어려운데 대충 추정만 했는데 누가 명태균을 저렇게 소개했느냐, 또는 그 과정에서 선을 잡았던 사람이 제이 의원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한다. 큰 건이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제이 하면 누군지 대충 아실 텐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여러 가지가 꼬여서 나오는데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매우 긴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고요. 그거를 기자회견을 하겠대요? 변호사 남상근 변호사는 그렇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하는 방법 하나. 근데 민주당은 좀 어렵다. 네. 또는 조국혁신당을 파트너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던데 조국혁신당도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조국혁신당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이 없나요?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온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실제로 뉴스타파 봉 기자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뭐 1차 보고서 11월 4일자만 예.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요. 뭐 2차, 3차 계속 있다는데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터뜨리겠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을 테고. 아니, 보- 아니, 작성은 아니, 돼 있어요. 이미 2, 3, 4차가 다 있대요. 차는 이미 저 대검은 예. 보고된 게. 대금으로 보고된 게 그럼 예. 봉 기자가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터뜨릴 거예요. 그러겠다. 예, 봉 기자는 이제 터뜨리는데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 터뜨릴 거고. 수목이라고 저 궁금한 게 그 봉 기자가 터뜨리겠다는 것과 남 변호사를 거예요. 통해서 하겠다는 건 다른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도 취재를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버전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내용이 있는데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섞여 있는 이제 교집합도 있고 또 합집합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내용도 좀 두고 봐야 하는데, 봉 기자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봉지욱 기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터뜨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뭔지 매우 궁금한데, 폭발력은 상당히 있을 것인데 봉 기자 거보다는 남상권 변호사가 터뜨리는 게 훨씬 더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다만 명태균 대표가 지금 누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방송을 명태균 대표의 부인 이성은 씨도 보고 있을 때 이제 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뭐 하도 비판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 저보고 양아치라고 했다고 하니까 명태균이. 그 우리 스픽스 빨갱이에 더해가지고 이제 양아치까지. 그래서 이성은 씨가 어제 그제입니다. 이제 저렇게 그러면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쭉 올려서 좀 한번 이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그 스픽스 사회자 정교한 패널 노영희 등등 어쩜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떠드는지 보고 있으면 기가 찬다. 자, 노영희 변호사가 접견 신청을 했을 때 명태균 씨는 만남을 거부했는데 우리 남 변호사님이 설득으로 만나준 거다. 3시간을 만났다. 3시간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남 변호사님이 설득해서 만나준 거다. 그리고 정교환 씨가 말한 민주당의 명태균 씨가 건 조건 그런 거 없다. 신랑 워딩이다. 이제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은 내가 민주당에 조건을 제시한 게 없다고 했고 저는 그 조건을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두 가지인데 감형에 대한 것.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취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민주당이 제안한 것 자체가 없대요. 그 이제 진위 여부를 밝힐 수가 없죠. 이걸 나와가지고 뭐 판사도 아니고 확인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저 양아치라고 욕은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왜 강혜경, 김태일만 믿느냐 이제 이러면서 저를 공개 저격을 하는데 이거 공익 제보가 상당히 좀 멀어지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공익 제보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부인은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발언을 왔다 갔다 한다고 나는 보는 것이고 지금 뭐 강혜경 씨, 김태일 소장은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저 내용에 대해서 다 그냥 코드섬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은 많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분 박봉배 의원도 갔고 이제 한병도 의원도 간 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병도 의원도 가서 직접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가서 개인 면담을 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지가 만나고 있느냐. 또 갑자기 김소연 변호사를 접견을 와주면 좋겠다고 명태균이 이야기를 해서 김소연 변호사 갔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출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어. 그럼 김선 변호사는 자 내 변론을 한다고 명태균이 불렀으니까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는 선임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선임계가 제출이 안 됐으니까 자료 열람권이 없어. 이건 또 뭐냐?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초창기에 명태균을 인터뷰해서 우리가 공개했을 때 그 뒤에 저를 저격하고 노영희 저격. 근데 노영희를 만났단 말이에요. 노영희를 만났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가서 만났는데 명태균 동의를 안 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구나 3시간을 만나려면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3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이 많고 그래서 공익 제보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버리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남상권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사실 명태균 대표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익 제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듣지를 못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지금 방향을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번에 보면은 그 창원 형사사부 하고 있잖아요. 형사사부 검사 약간 인사발령 나고 파견검사도 약간 인사 이동이 있었잖아요. 검사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있잖아요. 그 나온 그 파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추출을 하고 선정을 해요. 그럼 이제 추출은 기계적인 거죠. 추출은 거의 다 완성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관계인 우리 이 기자님 입회시켜요. 요거는 사건하고 관계되니까 요거는 빼서 선정해 씁시다. 그러면 그러면 왜 이유를 갖고 서로 합의된 건 빼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남았는데 그러다 보면 변호사하고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그 자기를 갖다가 어떤 공익 제보자로 해가지고 그 반대급부 이걸 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공익 제보자는요 원래 조건 없이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선처는 그 다음에 그거를 본 국민들의 감동이나 재판부가 감동해서 해주는 게 공익 제보자의 원래 뜻이고요. 이렇게 공익을 거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나중에 지금 검찰도 어느 정도 이제 수사 왁구로 만든 수사 틀은 거의 다 보니까 마련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검찰도 지금 볼 때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이 예상되거든요. 예상되니까 검찰이 대선에 어떻게 지금 이거 뭐 여러 보수 쪽에 있는 대선 주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걸 갖다 굳이 흔들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줬다는 오명은 안 쓰려는 게 검찰도 그렇고 모든 수사하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말이 나와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요. 이거 명태균 씨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이쪽에 쓸까 저쪽에 쓸까? 이거 회 떠놓고요. 너무 오래 밖에 태양에 놔두면요. 부패되면 파리만 끓지. 이거 회 이거 맛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딱 스탠스를 제가 아까도 명태균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스탠스를 명확히 딱 정해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이나 어떤 그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초를 구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 대표님한테 뭐 아주 극언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내 되시는 분 좀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명태균 씨의 공익 제보를 우리가 원했던 시점이 있어요. 벌써 한 2달 꽤 오래된 사건 아니 10월 뭐 가을부터. 근데 지금 뭐 구테타 나고 뭐 결과적으로 명태균이 트리거가 됐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거래라는 관점에서 봐도 이미 이제 황금폰도 황금폰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음성 파일 뭐 USB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외에는 다 포렌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자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해야 최소한의 어떤 국민적인 판단이 있을 텐데 지금 딜하려고 저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간을 보면서 하는 건 대단히 국민적 지지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만 계산한다고 하면 저는 두 번째 상한가가 왔다고 봐요. 명태균한테는. 이유가 뭐냐면 특검이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으로 안 가게 하려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주요한 정치인들이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꽁꽁 묶어둬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 기자가 수사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제보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창원산당 게이트가 터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창원산당 게이트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대기업들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데 대기업들이 여기 어떻게 들어갔겠느냐 그러면서 그렇죠. 권력의 실세랑 결합돼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안들이 터지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지금 소위 김건희가 이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현이 검찰에 가는 과정에서 역할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의문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딱 예를 들면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명태균 게이트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다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아니 판명이 안 되고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을 여기에 부역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저는 명태균에게는 지금 두 번째 상한가일 뿐만 아니라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도 본인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그야말로 비리를 갖다 감싸주고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누구 욕하지 마시고 누구 남편을 진짜 원하신다면 가장 적기에 가장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선처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그렇죠.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정도의 글은 그 사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뭐 심하게 욕한 것은 아니라고 네, 보여요. 뭐 본인은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은 예. 구속돼 있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좀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뭐 그 정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가 뭐 플리바게닝이 있으면 어떻게도 해볼 텐데 뭐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 그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가정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명확하게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명태균 씨도 그 생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날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누가 당선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뭐 그런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안에서 점을 열심히 봐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죠. 네, 저는 뭐 어떤 경우라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스트,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접근해서 그 내용이 이제 공개되길 바라는 거고, 뭐 욕을 좀 들어먹는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뭐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명태균 대표나 그리고 이성은 부인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돌파구의 문이 좁아지고 있고요. 시간은 점점점 본인이 아니라 국민의 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진심을 믿어주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지 저를 배제한 나머지 사람한테 뭔가를 진심을 기대하는 것은 진짜 거래밖에 없다. 차라리 어디 컨대 가서 거래를 하시라. 역풍 맞죠.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이밍이야. 딱 좋아. 내일 지금 저 어떻게 특검법 민주당 발의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좋고 이 와중에 민주당이랑 왔다 갔다 한다 보면 더 어색합니다. 저는 그 여사님께서 곽종근 장군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을 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술하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국민들이 저거 선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하길 바라고요. 민태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진실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명예훼손 걸릴까봐 나 안 썼는데요. 월드컵 시작하면 꼭 문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제 대선이 살 시작되려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불멸 N 이순신님, 그게 아니지님, 스머퍼님, 야 김현수님,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대박님께서도 낙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낙지는 해산물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엄청 맛있죠. 엄청 맛있죠. 우리도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 근처에 가서 낙지 비슷한 거 드실래요? 아니 낙지는 좀 패서 먹어야 맛있죠. 아니 가실 거냐고 제가 질문드리잖아요. 네, 저 방송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뒤에 예 알겠습니다. 진주띠님 그리고 홍인표 선생님, 이유빈님, 엄브레드님 그리고 국내 해외에서 이렇게 방송 봐주시는 분, 일본에서 지금 하늘꽃님께서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홋카이도, 북해도. 자 혹시 일본에 지금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눈꽃 축제가 지금 북해도에서 홋카이도에서 열리는데 혹시 일본에서 방송 보시는 분 있으면 지금도 그래도 한 10,000분 가까이 계시니까 일본 어디서 보는지 오늘 날씨가 추워서 죽겠던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역전용사 나오니까 약간 저 황명빈 최고위원 좀 후달리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첫날이니까 제가 뭐 선배님들 다 하시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오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취재하고 오셔야 돼요. 새로운 이야기, 혹시 조국 대표 이야기,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시고 원래 취재 전문이시잖아요. 취재 전문 경찰관 정보 그리고 청와대 우리 박한천 행정관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뎅키 데스카 셔 차장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탄탄TV 김종욱의 탄탄TV 그리고 고발뉴스 요즘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역전에 하면은 국내외에서 함께 용사들 하면서 모두 마치면 좋겠습니다. 은브레드님, 먼지 알지님, 회양목님 모두 고맙습니다. 여긴 진해 타이거님도 고맙고요. 이재이케님은 황명필 의원님이라고 해주셨는데 국회의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레사님은 이낙연은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역전에 하면 다 함께 용사들하고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